안녕하세요. 한진 글로벌 로지스틱스의 이병주 법인장입니다. 저는 오늘 무역 물류 실무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근본 시간이 여러분의 무역 물류 기초를 다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제 강의는 총 4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무역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해상과 항공운송 프로세스 비교, 세 번째는 자가창고와 삼자물류 창고의 비교, 네 번째는 물류 프로세스 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실제 한진의 본사에서 실무자 교육 시 활용되는 자료이고, 이외에 제가 유용하게 보았던 물류 지식들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총 80여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물이 항공기에 실리는 작업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히 우리 화물들이 물류사, 항공사, 해운 등을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 어떻게 화물기에 적재되는지 보신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한진그룹사인 대한항공을 통해서 지원된 자료로 좋은 기회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이 보시죠. 네, 재밌게 보셨죠? 수많은 짐들이 화물기 모양에 맞추어 네팅되어 로딩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 안에는 대한민국의 여러 기업들의 중대형 화물뿐만 아니라 중소형의 이커머스 셀러의 소화물들까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을 떠나 그 어딘가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을 하겠죠. 이렇듯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의 당사자들끼리의 거래가 아닌 타국, 즉 해외에 있는 당사자와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해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영어로는 셀러와 바이어, 또 물건을 보내고 받는다는 의미의 쉬퍼와 컨사인의 개념으로 파생될 것이고, 셀러와 바이어 간의 어떤 거래, 무역 조건이 체결이 되면 쉬퍼와 컨사인이 간의 물건의 운송, 주고받음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무역을 완성짓는 중요한 매듭인 화물의 운송, 화물의 흐름, 즉 물류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입니다. 무역을 함에 있어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인코텀즈를 들어보신 분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정확히 그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개수도 11개가 되고 매번 사용하는 몇 개의 조건들만 사용하다 보니 때로는 해상에서 사용되는 인코텀즈를 육상거래나 항공거래에도 혼용해서 쓰는 웃지 못할 경우들도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인코 텀즈의 줄임말로서 국제상업회의소, 즉 ICC 주관으로 만들어진 국제무역 조건입니다. 화물을 보내는 이와 받는 이 간의 운송 책임과 운송비, 보험 등 부담 범위를 명시한 거래 조건입니다. 요 11개의 조건은 인터넷이든 책이든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조건을 일일이 설명드리기보다는 인코텀즈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이해하시는 것이 편하실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되신다면 이 세부 내용으로 오셔서 검토를 하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코텀즈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11개 조건 하나씩 보지 마시고 우선 인코텀즈의 큰 구성, 즉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 그룹으로 먼저 머릿속에 잡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룹 E, F, D, C가 그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조건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X work, F FCA, FAS, 기타 등등 이렇게 있겠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컨셉은 이 그룹으로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룹 E와 그룹 D를 이해하시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E에 있는 유일한 조건 X월, EXW입니다. 셀러가 공장에서 약정된 화물을 출하하는 시점부터 화물의 모든 운송 비용, 모든 책임을 바이어 측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셀러 또는 슈퍼는 자기가 생산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 나머지 발생하는 국제 무역,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과 리스크는 모두 바이어 측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셀러가 공장 출하부터 바이어가 지정한 장소까지 도착지에 해외 나라가 되겠죠. 도착지에 장소까지 운반을 해야 되고 이에 발생하는 모든 금액과 책임을 갖는 조건이 그룹 D 조건입니다. DAP, DDU, DDP 등의 어떤 그런 세부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룹 E와 D를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 F와 C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러와 바이어의 운송료 부담과 그 책임이 방금 말씀드렸던 E 조건과 D 조건이 아닌 그 중간 어디선가 정해지는 조건이 F 조건과 C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룹 F 조건은 셀러, 즉 슈퍼 측의 오리진 나라에서 그 셀러의 책임 범위가 마무리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셀러의 나라에서 선박의 난간으로 인계되는 그 시점 또는 출발지에 지정된 물류업체, 약정된 물류사로 인계되는 시점에서 셀러의 역할은 종료되고 그 이외의 모든 책임은 바이오로 넘어가는 조건이 그룹 F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트리키한 인코텀즈에서 가장 트리키한 조건이 그룹 C입니다. 셀러가 도착지 입항지 또는 터미널까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화물의 책임은 출발지에서 종료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즉 국제 운송 바다를 건너는 또는 뭐 국제 운송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리스크는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가져가는 그런 조건입니다. 다만 이 사고의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적하보험을 누가 드는지에 따라서 그 조건들이 세분화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네 그룹으로 인코텀즈의 틀을 잡아두시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천천히 공부를 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인코텀즈 11개의 조건을 모두 편하게 이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역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조건은 Xwork, FOB, FCA, CIF, CFR, DDU, DDP 정도로 6개 정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무역물류 프로세스, 수출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프로세스를 도식해 놓은 장표인데, 수출자, 수입자, 그리고 전체 물류를 관장하는 포워더를 중심으로 이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수출자는 1차적으로 준비된 서류, 패킹 리스트나 커머셜 인보이스를 가지고 포워더에게 선적 예약을 합니다. 포워더는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수량을 토대로 다시 선사에게 선적 의뢰를 하게 되며 화주의 화물을 지정 시화에 입고시킨 후 수출 통관, shipping 리퀘스트 제출, EDI 전송, BL 발급 등의 행정적인 처리를 거친 후 선적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때 선박회사는 포워더로 화물을 수령하였고 스케줄대로 선적하겠다는 마스터 BL을 발행하고 포워더는 수출자에게 화물을 잘 수령하여 정해진 스케줄에 의해서 선적하겠다는 포워더가 발행하는 BL, 하우스 BL을 발행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선적이 완료되면 도착지 파트너에게 선적 서류, 즉 빌 오브 레이딩 BL, 선화증권, 사업 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CI, 그리고 패킹 리스트를 발송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수입자의 이렇게 되면 도착지 파트너가 수입자에게 도착 통보, 통관, 운송 등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화물을 전달시키면 이로써 수출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세부의 주요 어떤 액션들, 항목들을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워더가 하는 선사의 부킹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수출자는 화물 의뢰를 포워더를 통해서 하고 포워더는 선사 측의 선적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선사 스케줄, 해상 운임, 그리고 화물의 스페이스, 가용한 스페이스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전에 LCL로 할 것인지 FCL로 할 것인지는 수출자와 꼭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FCL과 LCL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L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컨테이너를 독점으로 쓰기 때문에 LCL 대비 빠르게 운반할 수 있다는 부분. LCL은 소량 화물을 모아서 보내고 받을 때도 소량 화물을 분리해서 자기 화물만 받아서 프로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FCL 대비 LCL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운송 배차 부분입니다. 선사 부킹이 되고 난 이후에 포워더는 화주 공장 작업 일정과 선박 스케줄에 맞춰서 필요한 컨테이너 사이즈, 컨테이너 종류를 선정하여 운송사에게 운반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를 운송 배차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 컨테이너, MT 컨테이너를 수출자가 원하는 공장이나 창고로 배송하는 절차를 말하며 물류사는 운송사 결정에 의해서 화주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세부 조건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운송 요율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운송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통상 이 운송 요율은 테리프에 의하지만 고객사와 별도 견적이 있는 경우는 해당 견적에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요즘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선 화주에게 고지를 하여서 추후 정산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적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사 스페이스 확보를 위해서 선사 측의 shipping 리퀘스트 SR이라고 하죠. 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포워더가 작성하고 선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SR 작성에 앞서서 사업 송장 CI와 화물 명세서 PL 패킹 리스트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만 수출 면허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송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 계약이나 매매 계약 조건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크게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첫째, 국내상 거래와는 달리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업성장이 구매사 역할을 합니다. 둘째, 특정 거래 계약의 존재 및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서류가 됩니다. 셋째, 매매 계약 계산서 및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넷째, 송장은 모든 무역거래소의 필수 서류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서류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고, 다음은 패킹 리스트입니다. 선적 화물의 포장 방법, 각 포장 단위별 화물 상세, 순 중량, 총 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것으로 상업 성장 CI의 내용을 보완해주는 서류입니다. 포장 내부의 내용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송장의 보조서류로서 포장 명세서를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포장 명세서에는 중량 외에도 수출 화물의 용적을 표시함으로써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운송료 및 운송부대 비용 산출의 1차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적 후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보내는 운송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이 포장 명세서를 동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 통관입니다. 해상 수출 화물에 대해서 세관에서 수출 통관을 하게 되어 있으며 통관을 통해 수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서 그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 배나 비행기가 되겠죠. 적재하기 전까지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 물품의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는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도 있고 관세 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출 통관의 흐름을 보시면 물품을 확보한 화주가 포더나 관세사에게 의뢰를 하고 관세사는 선적 전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관할세관은 신고 심사를 하고 검사 대상이 아니라면 신고 수리를 하여서 수출 면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포더나 선사는 수출 신고된 면장 수령 후 수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이 수출 통관을 통해 받은 수출 면장입니다. 이 수출 면장은 수출의 기초 자료가 되고 신고 번호를 통해 세관 EDI 신고를 하게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비러블 레이딩의 작성 부분입니다. 앞선 단계대로 서류가 다 갖춰지게 되면 선서 측에 쉬핑 리퀘스트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BL이 나옵니다. Bill of Lading이란 선화증권을 뜻하는 것으로 국제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증권이고 이 서류가 있어야 물건을 보내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화주 및 포워더 그리고 선박회사 간의 해상 운송 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거나 포워더가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선화증권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L에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BL과 서렌더 BL이 그것입니다. 오리지널 BL은 운송된 화물을 찾기 위해 필요한 유가 증권성 원본 BL입니다. 서렌더 BL은 BL이긴 하지만 오리지널 BL처럼 BL을 회수하고 발급된 유가성 증권이 아닌 그 기능이 상실된 B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BL 타입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서렌더 BL은 기본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의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적 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바이어의 요청으로 선적 서류 없이 물품을 찾고자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상호 간 신용이 확실하여
수출입자 간의 동의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오리지널 BL의 경우에는 LC 진행일 경우 또는 수출입자 간의 신용이 불확실하거나 대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할 경우,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입지에서 오리지널 BL을 반드시 요구할 경우 사용되게 됩니다. BL 타입 결정은 수출입자 간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동의만 있다면 굳이 오리지널 BL을 발급받아 국제 특송으로 보내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이 서렌더 비어를로 처리해서 메일이나 팩스로 진행하는 것이 물류 진행 시 신속하고 편리성이 있겠습니다. 파트너, 즉 도착지국의 파트너에게 선적 서류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 간의 수출이기 때문에 선적 이후 도착지에서도 핸들링할 포워딩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현지에서도 똑같이 포워딩 에이전트가 수입자 측의 수입 서비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지에서 발행한 BL 및 관련 선적 서류들을 현지 파트너 측으로 송부해서 이 화물이 가고 있음을 언제 도착할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입지국에서 현지 파트너가 수입 통관, 세관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절차이고 이런 서류들, 선적 서류들을 없이는 현지에서 물건을 찾을 수 없고 없기 때문에 수출지에 선적한 다음 날까지 발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입 절차입니다. 수입 절차는 잠시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